많은 남자들이 중년을 지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반복되는 실패는 마치 자존심을 깊이 찌르는 칼날처럼 남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거듭될수록 절망은 깊어지고 남자로서의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비뇨기과 의사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받은 한 통의 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68세 김도식 씨라는 환자분입니다. 그분의 사연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아마도 많은 중년 남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을 준비했고 손수 정성껏 사랑의 메시지를 쓴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아내에게 특별하고 완벽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 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내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랑해준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남자답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그 순간 차라리 그 방에서 사라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따뜻한 시선조차 피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 부부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시도해 봤습니다. 처음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두통, 극심한 피로, 가슴 답답함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때로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김 씨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비단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겪고 있는 공통된 고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의 원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계신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혼자 보고 계시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이 조용한 고민을 이겨내기 위해 동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성기능 저하의 의학적 원인. 첫 번째 원인, 산화질소, NO, 생성 감소, 혈류의 숨은 적. 많은 사람들이 성기능 저하를 단순히 나이 들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들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산화질소, NO의 감소입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분자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조절하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충분할 때 혈관은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덕분에 성관계에 필요한 부위까지도 충분한 혈류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세 이후부터 이 산화질소의 생성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60에서 70세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노 수치가 정상보다 한참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혈관은 딱딱하고 좁아지며 마치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처럼 혈액이 목적지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원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혈액순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욕망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 성적 자극 전달 신경의 기능 저하. 뇌는 명령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다. 혈관 문제 외에도 흔히 간과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성적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의 기능 저하입니다.
평소에는 친밀한 감정이 생기면 뇌가 빠르게 전기 신호와 화학 물질을 발산하여 생식기관이 성관계에 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신경계는 뇌의 조절센터와 신체 각 부위를 빠르게 연결해주는 고속 내부 통신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신경들도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전선이 산화되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처럼 자극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비록 뇌에서는 여전히 성적 욕구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몸은 그 신호에 매우 느리게 반응하거나 때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여전히 욕구가 있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몸이 협조하지 않아 더 큰 좌절감과 심리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계의 둔화와 혈관의 막힘이 결합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불안감이 커질수록 증상은 더욱 악화되고 부부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지며 결국 정서적 거리감과 가정의 행보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계속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가요? 만약 여전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신호일 뿐 아니라 이 소중한 지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보조약물 남용의 문제점.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는 김도식 씨와 같은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성기능 보조제를 마지막 구명튜브처럼 의지하며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약물들이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처음에는 예상치 못했던 위험까지 안고 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이 약물들은 주로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스스로 산화질소를 생성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강제로 혈류를 증가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빠른 효과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처럼 빠른 효과가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몸이 계속해서 이런 강제적인 방식에 노출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혈관이 억지로 확장될 때마다 심장은 더 많은 피를 더 높은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이 가부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등의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합성 성분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도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약물을 남용한 것만으로도 간 수치 상승, 간 기능 저하,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환자분의 눈물 섞인 고백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정말 괜찮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약을 먹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빨리 뛰고 어지럽고 눈이 핑 돌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약을 안 먹으면 아내와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갇혀버린 느낌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부작용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의존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약물의 강제적인 도움에 익숙해질수록 환자는 스스로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약 없이는 정상적인 관계를 시도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이런 즉각적인 보조약물은 물 위에 떠있는 임시 구명튜브와 같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진정한 해결책은 몸 안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점점 신체의 자가 회복 능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올바르게 깨어나야만 전체 건강을 해치지 않고도 오래 지속되는 안전하고 근본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비타민이 주는 해답, 몸을 다시 깨우다. 수많은 환자들이 겪는 불안과 절망 속에서 놀랍게도 해답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특별한 천연 비타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비타민은 수년 동안 주로 피부 미용, 노화 방지, 피부 관리 제품에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과학자들은 이 비타민이 중년 남성의 성기능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최근 임상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성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는 남성 그룹을 대상으로 이 비타민을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학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섭취 후 단 10분 만에 말주 혈관의 혈류량이 평균 26% 증가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자연 메커니즘을 자극해주면 몸은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존의 혈관 확장제처럼 혈관을 억지로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천연 비타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노를 스스로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황금 열쇠와 같습니다. 노 수치가 증가하면 혈관이 무리 없이 열리면서 예민한 부위까지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고 심장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서서히 기능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의 효과는 단순히 성분 자체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복용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드시 공복 상태의 아침에 복용해야 합니다. 이때 소화기관이 깨끗하여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둘째, 가열하거나 요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온도는 비타민 내 주요 활성 성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아보카도, 아몬드, 참기름, 견과류와 같은 좋은 지방은 이 비타민이 세포 깊숙이 흡수되도록 도와주며 흡수율을 최대 3배까지 높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김도식 씨가 매일 아침 실천했던 방법입니다. 공복에 물 한 잔, 신선한 아보카도 몇 조각, 한 줌의 아몬드, 그리고 이 비타민. 불과 며칠 만에 그는 확연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불안과 실패감은 사라지고 사랑하는 아내나 손을 맞잡으며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것을 올바른 생체 리듬에 맞춰 깨워줘야 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약에 의존할 필요도,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과 과학이 증명한 간단한 원칙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년간 죄책감, 좌절, 불안 속에서 살아왔던 68세 이준식 씨도 생활 습관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하며 희망의 빛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준식 씨를 포함한 모든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거창하고 복잡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단순한 원칙을 꾸준히 지켜가기만 해도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몸의 생체 리듬을 이해한 후 시작된 이준식 씨의 부활 아침 루틴. 이준식 씨는 자신의 신체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한 후 매일 아침 완전히 새로운 생체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아침 루틴을 부활 아침이라고 부르며 즐겁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1단계. 기상 직후 생수 한 잔 마시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약 300에서 400ml의 생수를 마십니다. 이 한 잔의 물은 순환계를 깨우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밤새 휴식한 몸의 혈류를 원활히 흐르게 도와줍니다. 몸의 수분이 충분할 때 영양소 흡수력도 극대화됩니다. 2단계. 고관절 스트레칭. 물을 마신 후 2에서 3분 동안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골반 회전, 허벅지 스트레칭, 무릎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하복부 주변의 혈류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준비 단계는 이후 비타민과 영양소가 필요한 부위까지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단계, 심호 및 아침 햇살 받기. 그 다음, 이준식 씨는 발코니에 나가 약 5분간 심호흡하며 아침 햇살을 받습니다. 자연광은 체내 비타민 D 생성을 도와주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긴장을 완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남성 호르몬 자연 분비를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살을 10분 정도만 쬐어도 중년 남성의 성기능에 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천연 비타민을 포함한 영양 아침 식사. 몸을 깨운 후 간단하지만 특별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준식 씨의 아침 식탁에는 항상 다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아보카도 슬라이스 1개,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견과류 1줌, 곤장랑의 천연 비타민. 이 음식들은 건강한 지방을 공급하려 비타민 흡수를 돕고 혈관계와 신경계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 3일 만에 놀라운 변화. 이준식 씨 본인도 놀란 것은 불과 3일 만에 분명한 변화를 느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더욱 상쾌하고 맑은 기분, 피로 감소, 긍정적인 마음가짐, 밤에도 불안감 감소. 무엇보다도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에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함. 몇 달간 꾸준히 유지한 결과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감을 되찾았고 부부 관계에서도 따뜻함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침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희망과 활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 건강 분야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저는 이준식 씨처럼 수많은 남성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깊은 열등감과 좌절을 마음속에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절망하게 만든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이제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오늘날 과학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이 자체가 성기능 저하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70세가 넘어도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와 올바른 방법으로 지원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 대한남성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70% 이상이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관리로 성기능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인체의 자가 회복 능력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자신의 몸을 믿으세요.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자가 회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 신경, 호르몬, 면역 모든 시스템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개입으로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조약물은 임시 도핑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즉각적인 보조약물은 일종의 임시 도핑제와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효과를 주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자가 조절 시스템을 점점 악화시킵니다. 몸이 이런 강제적인 지원에 익숙해질수록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악을 남용할수록 우리 몸의 자가 회복 본능과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결국 한때 나를 강하게 만들어줬던 악이 이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몸의 신호를 경청하세요. 작은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항상 미세한 신호로 조기에 경고를 보냅니다. 비록 작게 느껴질지라도 이 신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불안한 마음, 성관계 후 평소보다 유난히 피로한 느낌, 성적 반응이 조금씩 둔화되는 현상. 이런 작은 신호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몸이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돌봐줘야 할 때입니다. 이때부터 조금만 귀 기울이고 생활 습관을 조정한다면 과학적인 식단, 적절한 운동, 필요한 영양소 보충, 이준식 씨처럼 소소한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균형을 되찾고 안전하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준식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때 제 자신이 무능한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 만에 몸 안에 여전히 잠재력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어둠 속의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며 예전처럼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희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매일 아침은 새로운 희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건강은 비싼 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와 인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전히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이 여정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 제가 전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부디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감정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며 어떤 나이 든 남성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자신감을 되찾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주 쉽고 현실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